뒷모습만 보이던데.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신화를 확신할 수가 있죠? 네,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영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차례로 시나르 형제 이브라임 시나르, 또 시나르의 아내, 그리고 세 자녀, 그리고 야히야 시나르가 이게 뒷모습으로 발견된 영상이 이게 공개가 됐었는데요. 해당 영상은 10월 10일에 촬영된 영상으로 가자 남부 칸 유니스 지하 터널에서 발견된 영상인데, 질문하신 것처럼 이 영상 속 인물이 어떻게 야히야 시나르라고 단정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이 대답은 이스라엘군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 뒷모습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을 해봤을 때 특별히 이 시나르가 귀의 모습이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거든요. 아하. 이 귀의 크기, 귀의 모양으로 따져봤을 때 시나르가 아닌가. 그리고 또 다른 신체적 조건을 통해서 이 인공지능이 분석했을 때 이 사람은 야히야 시나르다라고 식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야,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군요. 뒷모습만 보고도. 자, 그리고 지난주에도 저희가 그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가자지구 안에 있는 그 UNRWA, 운나, 이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그 건물의 바로 아래서 하마스의 1급 비밀 데이터가 발견됐다. 데이터 센터를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급 비밀 데이터 센터, 뭐 하는 데입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운라 가자지구 본부 아래에서 하마스 1급 비밀이 담긴 데이터 센터가 발견돼서 세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건물은 유엔 건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초에 공습 대상에 넣지도 않고 초기에는 탐색조차 하지 않았던 장소라고 합니다. UNRWA 본부 건물인데다가 주변에는 UNRWA 학교가 있어서 이스라엘이 건드렸다가는 아주 난리가 나기 때문에 이곳에다가 하마스가 이제 건물을, 데이터 센터를 지어 넣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군이 여기 근처에서 지상 작전도 벌였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탐색조차 하지 않다가 이제 여기 근처에서 이스라엘군이 체포한 테러범이 신베트 신문에서 밝힌 내용을 통해서 정확한 이 위치를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터널의 정문은 UNRWA 학교 안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깊이 18m, 또 길이는 700m에 달하는 이 터널 안에 여러 개의 방폭문이 있었고, 터널 안에서는 여러 개의 전기실, 산업용 배터리로 가득한 방, 그리고 하마스 IT 직원들을 위한 숙소 같은 것들이 위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본격적인 데이터 센터는 UNRWA 본관 건물 아래에 있었는데요. 6줄 정도의 서버 캐비넷이 있고, 각 캐비넷에는 하마스 운영을 위해서 정보 수집, 데이터 처리, 통신을 위해서 갖추어 놓은 컴퓨터들이 이렇게 쭉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군의 조사를 위해서 이 몇 개의 하드드라이브와 컴퓨터 일부를 압수해서 이스라엘로 들고 갔다고 하고요. 근데 이 UNRWA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을 때 UNRWA 가자 본부 아래에 난 뭐가 있는지 몰랐다. 하마스 대규모 데이터 센터 나는 아는 바도 없다라고 부인을 했는데요. 근데 이스라엘군이 여기를 방문을 했을 때 UNRWA 서버실에 위치한 모든 컴퓨터, 그리고 이때까지 촬영했던 모든 CCTV용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었고, 케이블 선도 다 잘려 있어서 이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고 있고요. 실제로 UNRW 서버룸에서 바닥으로 내려가는 케이블 선들이 있었고, 하마스 지하 인프라 전력도 유엔 건물에서 공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유엔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다는 것이 현재 매체의 주장입니다. 그 UNRWA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기구, 네. 여기 직원이 한 3만 명 되거든요. 이 3만 명 중에 이제 가자지구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한 19,000명 되는데, 이 19,000명의 직원들 중에 99%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 중에 하마스 대원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건데, 네. 이참에 아주 이 UNRWA의 그 정체가 좀 벗겨졌으면 좋겠어요. 네. UNRWA뿐만 아니라 이번에 그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알자지라 기자가 부상을 당했는데, 지금 어떻게 그 기자를, 언론인을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전 세계 언론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좀 부글부글 끓고 있나 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알자지라 기자, 이 사람도 또 하마스 대원인데, 심지어는 하마스의 지휘관이라면서요? 네네.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서 여러 군데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라파에서 있었던 공습으로 인해서 알자지라 방송 소속 기자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13일 알자지라는 자사 소속 기자인 이스마일 아부 오마르와 카메라 기자가 다쳐서 인근 칸 유니스 병원으로 후송됐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스라엘군은 이 아부 오마르가 칸 유니스 연대 산하의 한 중대를 이끄는 부지휘관 직책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알자지라 기자의 정체도 폭로되었는데요. 몇 주 전 이스라엘 군대가 가자 북부 하마스 기지에서 모하메드 와샤라는 남자의 노트북을 발견했습니다. 이 와샤는 최근 몇 달간 알자지라 방송에 직접 등장한 적이 있고 또 알자지라도 와샤를 자사 소속 기자다라고 확인을 한 바 있는데요. 근데 노트북에서 회수된 증거에 따르면 와샤는 하마스 대전차 미사일 부대의 사령관이었다고 합니다. 노트북에서 발견된 사진들이 바로 이것들인데요. 와샤는 하마스 사령관이자 2022년 말부터는 하마스 항공부대를 위한 연구개발에까지 참여한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도 이미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한 알자지라 기자 2명이 각각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 부대의 일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져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알자지라는 평소에도 이스라엘을 대항하여서 거짓 뉴스를 많이 배포를 했었는데 실제로 하마스의 일원들이 또 알자지라 기자인 것이 또 많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 가자 지구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뭐 기자든 뭐든 그 또 UNRWA 직원이든 뭐든 순수한 민간인은 없어요. 네. 총을 안 든 하마스라고 그렇죠. 보면 되는데 그 가자 지구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인구가 한 23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것도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뭐 인구 조사를 뭐 제대로 했겠습니까? 어쨌든 한 23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요번에 이제 그 라파 이 지역으로 140만 명 정도가 또 이렇게 난민들로 막 몰렸다 그래요. 어디서는 110만 명이라고 그러고 어디서는 뭐 120만 명이라고 그러고 뭐 하여튼 뭐 한 130에서 140만 명의 난민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곳을 이스라엘이 공습을 하니까 이제 전 세계가 난리가 났는데 그런 그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해서 그랬는지 이스라엘이 이 140만 명의 난민들을 위한 뭔가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대비책입니까? 네네. 이스라엘이 마지막 남은 가자지구 최남단 국경도시 라파에 대한 지상작전을 예고하면서 이 지역 민간인들의 대피를 위한 대비책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그림에서 1번 지역처럼 해안 지역의 영토들로 난민들을 집중적으로 대피를 시킨 다음에 2번으로 표시된 요 남쪽에 보이시는 알마와시 지역에서부터 위로는 샴파크까지 텐트 약 2만 5천 개 규모의 대규모 텐트촌 15곳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텐트촌과 또 야전병원 시설 등을 설치하는 일은 이집트가 담당할 거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집트는 이 라파와 국경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라파에서 지상전을 벌여서 팔레스타인 국민들이 국경을 넘어서 이집트로 오게 된다면 이집트는 이스라엘과의 평화 조약을 중단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계획에 대해서 이집트가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이집트가 지금 가장 그 신경 쓰는 게 난민들이 이집트로 넘어올까 봐. 네. 심지어는 그 앞에다가 탱크까지 갖다 놨다고 그러더라고요. 벽을 3개나 설치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사진 봤는데 아주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그 이집트 입장에서는 그 난민들이 넘어올까봐 그게 제일 그 걱정되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또 저 이스라엘 북쪽으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쪽으로 미사일을 쏴서 이스라엘의 그 갈릴리 북쪽에 있는 사페드라는 그 유대인 마을이 있어요. 여기에 떨어진 것 같아요. 이 공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인 1명이 사망하고 또 여러 명 또 다치면서 인명 피해가 늘어나면서 굉장히 이쪽 지역의 그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어제였던 14일 레바논에서 11발의 로켓포가 이스라엘 북쪽 사페드로 발사가 됐습니다. 헤즈볼라의 로켓포는 국경에서 약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북부 사령부 본부를 타격을 했고 추가적으로 사페드시의 산업지역 그리고 병원 인근 지역을 타격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20살의 이스라엘 군인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번 로켓 11발 중에 9발이 오픈된 공간에 떨어졌지만 2발이 이스라엘 인프라에 충돌을 했고 그중 1발이 북부 사령부 본부로 떨어지는 바람에 이스라엘 군인 1명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해당 공격이 있고 난 뒤 몇 시간 후에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 시설을 목표로 삼아서 광범위한 보복 공습을 가했고 이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인해서 헤즈볼라 측 4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제 핸드폰에 그 이스라엘 쪽으로
미사일이나 로켓이 날아오면 그걸 알려주는 알람이 계속 울리거든요. 네. 어젯밤에 막 알람이 울려가지고 야, 또 뭐가 어떻게 날아오냐. 아직도 하마스가 쏠 로켓이 있는가 보다 그러고 이거 봤더니 알고 보니까 이게 헤즈볼라가 계속 쐈더라고요. 네. 자, 그 사페드보다도 또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그 레바논과 아주 국경으로 마주한 그런 곳에 키가 시모나라는 유대인 마을이 있어요. 이것도 키부츠인데 여기도 또 헤즈볼라가 공격했어요. 네. 이 공격은 이 사페드의 공격이 있었던 날의 하루 전날 13일 화요일에 이미 발생했던 공격입니다. 이번 공격은 또 10일 월요일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시설에 공습을 가한 것에 대해서 이 보복 공습으로 헤즈볼라가 다시 키리앗 시모나를 공격을 한 것이었는데요. 이날 헤즈볼라가 발사한 로켓 공격으로 인해서 15살 소년 그리고 그 소년의 어머니인 47살의 여성이 부상을 입었고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휴, 이거 참 북쪽도 이거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 긴장감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